안녕하세요. 열린요양보호사교육원 장혜영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하여 모의고사 문제풀이 제14회 준비했습니다. 모두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장기요양 인정 최소 유효기간으로 옳은 것은 1번 6개월 이상, 2번 1년 이상, 3번 2년 이상, 4번 3년 이상, 5번 5년 이상. 정답은요? 3번 2년 이상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7월 14일 날 개정이 됐기 때문에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죠. 그래서 2년 이상이다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 장기요양 인정 최소 유효기간이 예전에 1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2년으로 바뀐 지 조금 기간이 좀 얼마 되진 않았죠. 그래서 장기요양 인정 최소 유효기간은 2년이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요원으로 옳은 것은 1번 간호사, 2번 사회복지사, 3번 간호조무사, 4번 요양보호사, 5번 물리치료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요양보호사입니다. 자, 방문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요원은 누구일까요? 요양보호사님밖에 안 계세요. 여기에는 우리가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것이 방문요양이잖아요. 방문요양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님과 사회복지사님이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문 목욕은요, 유일하게 요양보호사님만 할 수 있고 또 방문 간호는 간호 파트이기 때문에 간호사 내지는 간호조무사 이렇게 치위생사까지 할 수 있다. 치과위생사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노인 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행동변화 대처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2번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3번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4번 정서지원 서비스, 5번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정답은요? 5번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표준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신체 활동을 돕는 거라든지 일상생활이라든지 개인활동 혹은 정서지원 여러 서비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행동변화 대처에 해당하는 것은요.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이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중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하는 욕구는 1번 음식을 섭취할 욕구, 2번 가족에게 사랑받을 욕구, 3번 자아 실현을 할 욕구, 4번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욕구, 5번 타인으로부터 존중받을 욕구. 정답은요? 1번입니다. 음식을 섭취할 욕구입니다. 1단계죠. 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총 5단계까지 있고요. 1단계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단계가 올라갈수록 상위 개념인데요. 가장 높은 것이 이제 3번처럼 자아 실현을 할 욕구입니다. 자, 1단계가 음식을 섭취할 욕구라면 2단계는 뭘까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사랑받을 욕구, 네 번째는요, 존중받을 욕구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섭취할 욕구가 제1단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5번, 제가 방문 요양 시 대상자가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제사 음식 비용을 달라고 요구한다. 2번 제사 음식 해주는 업체를 알선한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4번 재료를 준비해주면 만들어준다. 5번 요리를 잘하는 요양보호사를 소개해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니라고 설명한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방문 요양을 하러 갔는데 제사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은 저희의 업무가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요양보호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 2번 사정이 어려운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준다. 3번 사고 발생 시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5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와 의논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1번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팁을 받지 않는다입니다. 법적인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자나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거 말도 안 되죠. 팁을 받는 것도 이것은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네, 팁을 받거나 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시설생활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광령은 1번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번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관한 권리, 2번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입니다. 시설에 계신 어르신들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구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어르신의 권리인데요. 존엄한 존재로서 권리가 침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8번 다음과 같은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송씨 할아버지는 평생을 온돌바닥에서 생활하셨는데 시설에서 무조건 침대를 쓰라고 한다면서 떨어질까 겁도 나고 불편해서 잠이 안 온다고 투덜거리신다. 1번 며칠 지나면 다른 분들처럼 곧 적응되실 거예요. 2번 참으셔야죠. 자꾸 그러시면 저희가 돌보기 힘들어요. 3번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다른 시설을 알아봐 드릴까요? 4번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5번 어르신 여기서는 무조건 침대 생활을 해야 돼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불편하시죠?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지금 어르신 온돌바닥에서 생활하셨는데 침대 쓰라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공감의 대화를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해결을 해주시고 싶어요. 그러면 온돌이 있는지 온돌방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는 거죠.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어르신들께서 침대 생활 못하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해 주시면 제일 적합한 걸로 보시면 되겠네요. 9번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동작을 2, 3회 반복한다. 2번 동작을 빠르게 한다. 3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4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5번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계속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입니다. 근골격계 손상 예방하기 위해서 스트레칭 많이 해주셔야 하는데 이렇게 스트레칭 하실 때는 이렇게 한번 스트레칭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10초에서 15초 유지하시면 좋고 이것을 한 같은 동작을 5번에서 10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과 같이 이렇게 빠르게 하진 않고요. 천천히 안정되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하시면 아파요. 그래서요.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해주시면 되고 5번과 같이 쉬지 않고 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잠깐씩 쉬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10번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요양보험 확대, 2번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 3번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4번 노인 복지정책 강화, 5번 노인 요양시설 확대. 정답은요? 2번 사회교육 프로그램 참여입니다. 노인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대처도 있고 사회적인 대처도 있고 여러 가지 대처 방법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지금 물어보는 것은 노인의 개인적인 대처입니다. 어르신께서 사회 교육 프로그램을 참여해 주시는 건 개인적으로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에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답을 고르기 힘들었다면 이 문제의 포커스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나머지 노인 요양보험이라든지 어떤 일자리나
복지정책 강화나 노인 요양시설 확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공적 부양,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한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내용은 공적 부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회와 가족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물어보면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대장암 대상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2번 육류는 훈연하여 섭취한다. 3번 간식으로 튀김류를 자주 섭취한다. 4번 차가운 아이스크림으로 식욕을 돋운다. 5번 흰죽을 야식으로 섭취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입니다. 대장암이 요새 이제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대장암 문제가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출제 빈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식이요법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1번처럼 통곡식이나 생채소, 생과일을 충분히 드시면 장에 머무르는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런 생채소나 생과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항산화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암세포들을 흡착시켜서 데리고 나가는 그런 물질들이 많아요. 항암 작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걸 충분히 섭취해 주시면 좋습니다. 2번처럼 이렇게 훈연한다 그러면 발암물질이 많아집니다. 자, 튀김류, 기름 종류들은 좋지 않고요. 자, 4번처럼 차가운 것도 장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럼 5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흰 죽을 야식으로 섭취한다. 지금 야식은 자주 드시는 건 안 좋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흰죽 같은 경우는 저자녀식이기 때문에 더욱더 드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를 좀 우리가 주의를 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이 시험에 지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잦은 간식이나 또 늦은 식사 안 좋고요. 장에 자극을 주는 찬 음식 안 좋다 말씀드렸고 또 음식은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또 이제 지금 나왔던 문제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 많이 드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식품은 줄여야 된다. 이건 다 아실 거고요. 식물성 지방은 섭취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가공식품 같은 거는 좀 피해 주셔야 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내용이고 자, 그리고 생수에 대한 내용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하루에 생수 6잔에서 8잔을 드시는 거 그래서 1500에서 2000 정도 생수를 마신다. 이 내용 너무 중요해서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금연 절주해 주시고 또 적당히 운동해 주시는 내용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대장암뿐만 아니라 우리가 암 예방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최대 심박 줄량 증가 2번 최대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의 탄력성 감소 4번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4번 정맥의 탄력 증가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3번 심장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지금 심혈관계의 특성이잖아요. 심장의 탄력성은 감소가 된다. 연세가 드시면서 여기 이제 가운데에 심장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네요. 약간 왼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는 이 가운데에 흉골 아래쪽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심장이 탄력성이 감소가 되고 또 박동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박출량도 줄어들고 힘차게 심장에서부터 쭉 뻗어져 나가야 되는데 힘차게 뻗어주질 못하는 거죠. 그러한 질환을 심부전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고 들어오는 혈관은 정맥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쭉 뻗어져서 동맥을 통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정맥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심혈관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1번 같이 최대 심박출량은 어떻게 돼요?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최대 심박동수는요? 감소됐죠. 자, 그리고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될까요? 아닙니다. 감소됩니다. 말초혈관의 저항성이 증가된다. 이런 내용이랑도 흡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맥의 탄력은요? 감소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정맥이나 동맥이나 이렇게 혈관에서부터 쭉 뻗어져 나갔다가 들어오는 혈관이잖아요. 이 혈관은 항상 이제 혈액이 다니기 시작하는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혈류가 쭉 이렇게
항상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정맥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렇게 좀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도 탄력이 떨어져서 이렇게 축 처지는 것처럼 정맥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운동으로 옳은 것은 1번 등산, 2번 수영, 3번 배드민턴, 4번 계단 오르기, 5번 장거리 걷기. 정답은요? 2번 수영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수영을 해주셔야 돼요. 왜요?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이죠. 퇴행성 관절염은 지금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관절이 이게 뼈예요. 뼈 위에 뼈, 그 다음에 아래 뼈가 이렇게 골조직이 있잖아요. 여기 둘을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연골이라고 있습니다. 네, 연골. 물렁뼈라고 하죠. 이 연골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 연골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게 닳아요. 그러면서 가깝게 되고 결국에는 뼈와 뼈 사이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딱 맞닿아서 안으로 쑥 파고 들어가고 그럼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이렇게 아프신 분들 보면 여기 오른쪽에 이 그림 보시면 관절에 변형도 이렇게 일어나고요. 손가락 관절에 경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무릎 관절에 이렇게 변형도 일어나죠. 이런 상황이신 경우는 막 등산이라든지 배드민턴 계단 오르내리고 장거리 걷고 하시면 힘들어요. 그래서 수영 해주시고 만약에 수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체조 이렇게 또 걷는 것도 이렇게 땅에서 걷는 거, 흙에서 걷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너무 무리해서 걸으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정답이 2번 수영입니다. 14번 다음 중 전립선 비대증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가 넓어져서 소변을 자주 본다. 2번 소변줄기가 굵다.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다. 4번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5번 소변을 보는 횟수가 줄어든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가 힘들다입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인 경우는 소변이 나오는 길, 요도, 여기가 좁아졌어요. 왜 좁아졌어요? 전립선이 이렇게 이게 자랐거든요. 전립선이 이렇게 비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요도가 좁아졌어요. 그럼 소변이 이렇게 차 있는데 나와야 되잖아요. 잘 못 나오는 거죠.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오고 나올 때도 시원하게 안 나오고 그리고 놓고 나도 잡뇨감이 있어요. 이렇게 남아있는 게 많은 거죠. 남아있어서 자꾸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야뇨까지도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데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것도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남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증상이라서 이거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알고 계셔야 되고요. 1번처럼 요도가 넓어지나요? 아니요. 좁아집니다. 소변 자주 보는 건 맞고요. 소변 줄기는 가늘어지고 4번처럼 잔뇨감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자, 5번과 같이 소변을 보는 횟수는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난다. 그래서 너무 보기 힘드시면 여기에다가 이제 도뇨관을 꽂아서 소변을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그러한 것은 의료행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욕장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영양소는 1번 칼슘, 2번 지방, 3번 단백질, 4번 비타민, 5번 탄수화물. 정답은요? 3번 단백질입니다. 자, 욕창이라고 하면 이거 다 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공급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우선적으로 단백질이라고 하는 게 피부 재생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 3번인데요. 나머지 칼슘은 뼈의 건강을 위해서 드셔주셔야 되고 연세 드시면 이제 지방의 흡수율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도 어느 정도 드셔야 되지만 욕창을 치료하기 위해서 꼭 지방을 드셔야 되는 건 아니죠. 지방은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흡수율이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비타민 같은 경우는 단백질하고 같이 드셔주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때는 상처를 회복시켜준다. 상처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도 같이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뇌하고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포도당이 적어졌을 때 저혈당이 오죠. 그럼 뇌 손상이 와요. 그래서 당뇨이신 분들 저혈당에 대비해서 뭘 가지고 다니죠? 사탕,
초콜릿, 단 것들 이런 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것이 이제 탄수화물과 관련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욕창이 오는 경우는 요 피부층을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층은요. 사실 이제 피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질층은 떨어져 나가는 거라 피부는 아니고 제일 먼저 있는 층이 이제 표피입니다. 표면에 있는 피부, 그 다음에 이제 진짜 피부 나왔네요 해서 진피, 그리고 피부 아래쪽입니다 해서 피하지방, 그리고 근육층이죠. 자, 이러한 층들이 있는데 이제 손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단계가 나눠지는 거죠. 자, 표피층에 국한되어 있는 색깔이 변했네요. 빨갛게 변했어요. 푸른색이 보이네요. 그러면 1단계. 자, 진피층까지 욕창이 진행이 됐네요. 그러면 2단계. 진피층까지 손상이 된 경우는 벗겨졌거나 수포가 생긴 경우입니다. 수포는 터뜨려 주시면 안 되고요. 자, 피하지방층이나 근육층까지 간 경우는 아주 깊은 괴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3단계, 그 다음에 근육층과 뼈, 골 조직까지 진행이 된 경우는 4단계라고 봅니다. 네, 단계별로 알고 계셔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대처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뭐 1단계 이제 피부에 발적이 이렇게 생겨서 피부가 벌겋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를 마사지 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러면 요 주변 있죠? 주변은 네, 체위 변경 일단 옆으로 해주시고 요 주변은 이렇게 미지근한 물로 닦고 건조시켜주고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는 거 가능합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욕창 치료를 점점점 해주셔야 되죠.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일단 또 우선입니다. 16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세균성 피부질환이다. 2번 가려움이 없는 수포가 발생한다. 3번 통증은 일주 후 사라진다.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 5번 과거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 주로 발생한다. 정답은요? 4번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이 나타난다입니다. 자, 대상포진은 예전에 수두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신경절에 이 수두 바이러스가 남아있다가 피곤하고 할 때요, 이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진이 나면서 수포가 또 올라오고 가렵기도 하고 따끔따끔하기도 하고 무지하게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양상이 다양한데요. 이렇게 발진하고 수포가 생기면서 이것이 서서히 가피를 형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대상포진인데 주의해 줄 것은 이것을 긁으면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긁지 않도록 한다. 그거 주의점이고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은 평생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는 자결감이라고 하는 막 타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그런 발진이 자결감, 아주 화끈화끈거리는 그러한 감각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자결감이고요. 그래서 발진이 이렇게 있고 정답이 이제 4번이고 나머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1번은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2번 같은 경우는 가려움이 없는 수포 아니고요. 가려움이 보통 있습니다. 자, 그리고 통증은 일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통증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어요. 몇 개월부터 또 몇 년까지도 이렇게 가는 신경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5번과 같이 과거의 풍진 아니고요. 수두,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전에 수두 앓았던 분들이 생기는 질환이 뭐냐? 그러면 대상포진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17번 질환에 따라 섭취해야 할 음식으로 옳은 것은 1번 당뇨병, 꿀, 육류, 2번 고혈압, 젓갈류, 장아찌, 3번 골다공증, 미역, 두부, 4번 만성 신부전, 많은 양의 물, 5번 변비, 콜라, 녹차. 정답은요? 3번 골다공증, 미역, 두부입니다. 질환에 따라 자,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숭숭 나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칼슘이 많은 것을 드셔야 되겠죠?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써서 드셔주셔야 되는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역이나 두부에 이런 칼슘이 풍부하고요. 또 흡수가 잘 되는 그러한 식품이 있다면 우유입니다. 네,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당뇨병의 꿀은 사실 이걸 많이 섭취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제한해야 되는 것들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당뇨병의 꿀, 육류는 제한을 하고 기름 많은 건 안 되는 거고요. 자, 고혈압에 젓갈류, 장아찌도 안 좋은 거고 만성 신부전 같은 경우는 부종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물 드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제한을 하죠.
자, 변비인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콜라, 저자녀식이죠. 콜라에는 지금 뭐 섬유소라고는 뭐 찾아볼 수가 없고, 녹차 같은 경우는 변비를 또 유발하죠. 녹차에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탄닌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있습니다. 이 탄닌 같은 경우는 약간 변비를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 좋은 것만 여기 골라놨네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절대 반대적인 내용이니까 우리가 평상시 때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18번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폐활량을 늘리기 위해 빠르게 강도를 높인다. 2번 이른 아침이나 밤 시간대에 운동을 한다. 3번 고강도로 시작하여 저강도 운동으로 마무리한다. 4번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 5번 운동을 모두 마친 후에 휴식 시간을 갖는다. 정답은요? 4번 마무리 운동은 안정시 심박동수로 돌아올 때까지 한다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권하죠. 어르신들은 운동을 해주시면 해주실수록 더 노화가 지연이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방법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제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은 충분히 해준다. 그거 좀 기억해 주시고 1번처럼 이렇게 강도를 빠르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자, 그리고 운동하실 때는 주로 낮에 하는 게 좋습니다. 낮 시간대를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자, 3번은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가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처럼 휴식 시간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가지시면 좋아요. 다 모두 마친 후에 안 하시고요. 중간에 힘드신 경우들이 많거든요. 폐활량도 줄어들고 관절도 아프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휴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19번 대상자의 질환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자궁적출술 성기능 감소, 2번 당뇨병 발기부전, 3번 심근경색 성욕구 감소, 4번 알코올 중독 성기능 증가, 5번 전립선 절제술 성욕구 감소. 정답은요? 2번 당뇨병 발기부전입니다. 네, 기출문제죠. 네, 나왔던 문제고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한번 내봤고요. 자,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노인의 성을요, 우리가 터부시하고 있는데 노인의 성도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번처럼 자궁적출술 같은 경우에 성기능 감소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성기능하고는 관계가 없는 아기집이라는 거죠.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이제 여기가 배꼽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배꼽 아래쪽에 방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광 바로 뒤에 자궁이 있어요. 그리고 방광 바로 뒤에 자궁이 있고 자궁 바로 뒤에 직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셋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비가 오고 하면요, 이 방광을 누르잖아요. 자궁도 눌리고. 그래서 이제 요실금이 있을 때는 변비를 좀 예방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랑 관련이 있고요. 자, 여기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아기 집이라 아기가 여기 안에서 이제 자라는 거죠. 요 아기가 이제 출산이 되고 나면 사실 얘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뭐 있으면 좋겠지만 뭐 자궁적출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자궁이 없다고 해서 성기능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관하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심근경색증이 있다고 해서 성욕구가 감소되거나 하진 않죠. 그 대신 주치의하고 상의를 해서 심근경색증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괜찮습니다. 자, 알코올 중독인 경우는 성기능이 감소됩니다. 자,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는 어때요? 성욕구가 감소되나요? 아니요.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관련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노인의 흡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흡연은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2번 흡연은 우울증, 불면증을 개선한다. 3번 흡연과 골다공증은 관계가 없다. 4번 하루에 한두 개 피가 적정 흡연량이다. 5번 오랫동안 흡연해도 금연하면 건강 개선 및 치유될 수 있다. 정답은요? 5번이네요. 네, 오랫동안 흡연해도 금연을 하시면 건강이 개선될 수 있고 또 어떤 질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 그 내용인데요. 네, 흡연하는 경우에 오랫동안 하신 분들 많습니다. 한 뭐 10년, 20년 이렇게 피우신 분들이 있는데 금연하게 되면 일단 혈관 내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혈관벽의 손상을 막을 수가 있고 그리고
폐암에 걸릴 확률도 훨씬 줄어들고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는 감소되고 네, 산소 농도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좋은 내용으로 봐주시면 돼요. 네. 21번 겨울철 뇌졸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운동시간은 낮보다 새벽 시간을 이용한다. 2번 실내 운동보다 실외 운동을 한다. 3번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운동을 한다. 4번 운동 시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은 생략한다. 5번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를 착용한다. 정답은요? 5번 외출 시 방한복과 모자를 착용한다입니다. 겨울철에는 뇌졸중 발생 위험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방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외출할 때 이렇게 모자 쓰시고 머리에 있는 혈관이 굉장히 가늡니다.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 갑자기 혈관 수축이 일어나면 뇌출혈 같은 이런 뇌졸중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쓰시게 되면은 이 온도 차이가 심하게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목도리 이렇게 잘 해주셨고 그다음에 방한복도 잘 입어주셨어요. 네, 바지만 조금 더 따뜻한 거 입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22번 노인과 건강 상태를 관찰할 때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은 1번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 2번 종합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다. 3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4번 정상적인 배설을 한다. 5번 담배를 하루에 한 갑씩 피우고 있다. 정답은요? 1번 상처의 회복이 지연된다입니다. 지금 어르신들 영양 부족인 상태에서는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가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노화와도 관련이 있고 또 당뇨하고도 관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상처 회복 지연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보시면 종합 비타민 복용하시는 거 잘했네요. 수분도 잘 드시고 배설도 잘 하시고 2, 3, 4번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지금 5번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갑씩 담배 피우고 계시는 것 때문에 영양 부족이 의심된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게 이것은 영양 부족 의심이라기보다는 위험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네요. 23번 지진 발생 시 집안에서 취해야 할 행동 요령으로 옳은 것은 1번 욕조 안으로 들어가 머리를 숙이고 앉는다. 2번 침대 위에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는다. 3번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 4번 부엌 찬장 밑으로 들어가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5번 휠체어 옆에서 손잡이를 꼭 잡고 기다린다. 정답은요? 3번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입니다. 지금 지진 발생했을 때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1번 그림입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여기 지금 탁자, 식탁 뭐 이런 안 밑으로 들어가서요. 여기 다리를 꼭 잡고서 웅크려요. 이렇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흔들흔들 하는 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게 2번입니다. 밖으로 나가실 때는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방이라든지 이러한 좀 단단한 것을 머리 위에다 대고요. 그리고서 넓은 장소로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3번이죠. 식탁 밑으로 들어가 식탁 다리를 잡고 웅크린다가 정답입니다. 24번 휠체어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점검해야 하는 것은 1번 앞바퀴의 크기, 2번 타이어 공기압, 3번 팔걸이 높이, 4번 윤활유 상태, 5번 타이어 종류.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타이어 공기압입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지금 잠금 장치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잠그게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경우 어떨 땐가요? 잠기는 것이 잘 안 될 때는 타이어 공기압이 빠져 있을 때 잘 안 잠깁니다. 공기압이 너무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진동을 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엄지손가락으로 힘껏 눌렀을 때 0.5cm 정도만 들어가면 그 정도가 적정 공기압이 들어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잠금장치 작동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니까 이것을 항상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된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25번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키고 통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복지 용구는 1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 2번 휠체어, 3번 목욕 리프트, 4번 자세 변환 용구, 5번 이동 욕조.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욕창 예방 매트리스입니다. 체중으로 인한 압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리고 통풍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여기 복지 용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대여하고 구입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요, 구입도 되고 대여도 돼요. 그래서 둘 다 되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 있죠? 이렇게 공기가 이 안으로 뽕뽕뽕뽕, 예, 이렇게 공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은 어디 누워 있느냐? 여기 위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거죠. 이렇게 누워 계시면 공중 부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르신이 이제 압력을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욕창 예방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 거죠. 여기 앞에 보이는 여기 모터가 있습니다. 여기를 전원을 꽂으시고 여기에 있는 호스는 이렇게 지금 여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반드시 연결이 돼 있어야 여기 공기가 계속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전원도 계속 꽂혀져 있어야 그래야 이게 작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빼놓으시면 안 돼요. 공기 다 들어갔네 하면서 빼놓으시면 바람이 훅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지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서 잘 작동이 되고 있는지, 공중부양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26번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시키는 경우로 옳은 것은 1번 문턱을 오를 때, 2번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할 때, 3번 평지를 이동할 때, 4번 경사도가 높은 언덕을 오를 때, 5번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정답 골라볼까요? 4번 경사도가 높은 언덕을 오를 때입니다. 지금 휠체어를 타고 어르신 지금 올라가고 계시죠? 예, 이동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힘껏 밀고 올라가면은 괜찮은데요. 경사도가 높잖아요. 그러면 어르신이 이렇게 뒤로 밀립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나요? 지그재그로 가면 경사가 완만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경사도가 높은 언덕을 오를 때입니다. 27번 다음 중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1번 생선과 조개류는 냉동 보관한다. 2번 달걀은 비벼 씻어서 보관한다. 3번 먹고 남은 음식은 즉시 버린다. 4번 두부는 냉장 보관한다. 5번 육류는 냉장실에서 해동하거나 전자레인지를 이동한다. 정답은요? 2번 달걀은 비벼 씻어서 보관한다입니다. 이렇게 되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달걀을 물로 비벼서 씻으면 보호막이 제거돼요. 그래서 세균이 침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씻어서 보관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달걀 보관할 때는 동그란 부분이 위쪽에 숨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위로 올라오게끔 보관을 해주셔야 신선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8번 재가 대상자와 병원 방문 동행 시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외출 장소 및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정한다. 2번 대상자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 3번 요양보호사가 아는 병원으로 모시고 간다. 4번 동행 전에 이동보조기구를 점검한다. 5번 진료 중에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본다. 정답은요? 4번 동행 전에 이동 보조기구를 점검한다. 네, 너무 잘해주셨죠. 병원에 방문하실 때 휠체어를 타고 가실 수도 있고 성인용 보행기를 가져가실 수도 있는데 혹은 지팡이요. 이런 것을 이제 점검해 주셔야 어르신이 다니실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29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시 요양보호사의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기,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3번 희미한 미소, 4번 습관적인 머리 끄덕임, 5번 너무 긴 침묵. 정답은요?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네, 이런 자세가 이제 경청하는 자세죠. 기울일 경에 들을 청. 자, 기울인 자세에서 듣는다. 그래서 나는 어르신 말씀하시는데 저는 최대한
정말 열심히 듣고 있어요.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할 때는 이러한 경청의 자세, 너무 좋은 자세고요. 뭐 1번처럼 이게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면 내 얘기를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소를 띄우시려면 조금 이제 아름다운 미소, 또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셔야 되는데 희미한 미소 뭡니까? 네, 안 되겠죠. 자, 습관적으로 머리만 그냥 막 끄덕이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자, 또 긴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하실 때 사실 이 침묵에 대한 내용은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침묵은 사실 어느 정도 어르신이 생각하고 정리할 시간을 준다고 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중에 하나 들어가긴 하지만 지금 여기서는요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자, 잠시간의 침묵은 괜찮지만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내용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30번 노인의 여가 활동 중 사교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1번 TV 보기, 2번 책 읽기, 3번 음악회, 4번 텃밭 가꾸기, 5번 악기 연주.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음악회입니다. 사교 오락, 사귀고 이렇게 즐겁게 노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면 재밌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영화 보는 거, 또 연극, 또 음악회, 전시회 이런 거 가시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TV 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일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소일 활동에 해당이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시간 때우는 거죠. 텃밭 가꾸기, 뭐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TV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이런 거는 이제 소일 활동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책 읽기 같은 거는 요거하고는 좀 틀립니다. 뭔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기 개발 활동하는 거죠. 책을 읽어요. 독서교실, 그림 그리고 서예교실이나 신앙송, 악기 연주 뭐 이런 것들 자기 개발 활동입니다. 그런 거는 몇 가지 유형이 좀 많은데 요 자기 개발 활동은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책 읽기를 하면 내가 개발이 되는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또 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그 노인의 여가 활동 유형이 상당히 많은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또 가족 중심 활동이에요. 여기는 시험에 좀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가족과 같이 하는 소풍이라든지 아니면 가족과 대화를 한다든지 가족과 같이 나가서 드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족 중심 활동이지 뭐 예를 들어 손주와 퍼즐놀이를 했다 그러면 소일 활동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 내용들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번 식사,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 및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요양보호 기록지는 1번 욕구사정, 2번 상태기록지, 3번 방문일지, 4번 상담일지, 5번 인수인계서. 정답은요? 2번 상태기록지입니다. 식사, 배설, 목욕 등의 상태 혹은 요 제공 내용을 기록하는 기록지는요. 상태기록지입니다. 요 말 그대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기록지의 형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가끔 출제가 되죠. 상태는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욕구 사정 같은 경우는 대상자의 욕구를 사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방문일지 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방문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상담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상담일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들 있죠. 상담 내용이나 결과 등을 기록하는 것이 상담일지고요. 인수인계서 같은 경우는 인수인계, 즉 내가 어떤 업무를 다른 분에게 넘겼을 때, 그만둔다든지 했을 때 이것을 다른 분에게 이 업무를 넘겨드립니다 할 때 작성하는 것이 인수인계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32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업무보고 형식은 정확성을 필요로 할 때,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정기 업무 보고, 사건 보고, 1번 구두 보고, 2번 서면 보고, 3번 전산망 보고, 4번 수시 보고, 5번 사전 보고. 정답은요? 2번 서면 보고입니다. 지금 이제 업무를 보고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보고 형태가 있죠. 그 중에서 지금과 같이 어떤 정확성을 필요로 하거나 자료를 좀 보존해야 돼요. 남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업무도 역시 내가 했던 업무들을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말로써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면 보고가 글로써 남겨서 보고하는 형태를 서면 보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네요. 33번 경증 인지기능 장애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학용품 이름,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들 말하기,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 말하기. 1번 창의적 사고력, 2번 언어의 유창성, 3번 감성적 표현 능력, 4번 다양한 억양 조절 능력, 5번 주의력 및 기억력 향상. 정답은요? 2번 언어의 유창성이네요. 여기에서는 이제 학용품 이름이라든지 생선가게에서 살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 또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말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유창성을 살릴 수 있다. 유창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과 같이 말하는 췌장암 말기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난 이제 지쳤어. 나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들도 시집장가 다 보냈으니 78세면 살 만큼 살았어. 1번 부정, 2번 분노, 3번 타협, 4번 우울, 5번 수용. 정답은요? 5번 수용입니다. 자, 췌장암은 예후가 좋지 않죠. 그래서 췌장암 말기 대상자가 이제 임종 적응 단계, 총 5단계죠. 제일 처음 단계가 이제 부정이에요. 아니야. 그 다음에 분노, 화가 납니다. 왜 하필이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타협이에요. 내가 좀 우리 아이 장가 갈 때까지만 살았으면 이런 게 타협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 단계입니다. 말이 없어지고 혼자 있어 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용인데요. 수용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지쳤어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죠. 그 단계가 마지막 수용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번 유족을 대신하여 대상자의 유품을 정리한다. 2번 장례식에 참석하여 가족을 돕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슬픈 감정이 전달되도록 한다. 4번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한다. 5번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지지한다. 정답은요? 5번 그동안 참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지지한다입니다. 네, 임종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요양보호도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르신을 돌보느라고 수고했고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주고 너무 그동안 참 어르신한테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지해 주시면 돼요. 1번처럼 우리가 유족을 대신해서 유품을 정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유품은 우리가 목록을 작성을 해서 대상자 가족분이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요걸 이제 가져갈 수 있도록 잘 쌓아 놓으시고요. 유품 정리 가족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처럼 장례식 같은 데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참석하지 않고, 자, 3번처럼 우리는 감정을 전달해서는 안 되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도 모시고 있던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우리도 마음이 안 좋지만 가족보다 더 안 좋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혼자 우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4번처럼 곧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피상적인, 괜찮아질 거예요. 누구나 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36번. 치매 대상자가 목욕 도중 큰 소리로 욕을 하며 목욕을 그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마쳐야 한다고 말한다. 2번 욕하지 못하게 큰 소리로 꾸짖는다. 3번 무시하고 신속하게 목욕을 마친다. 4번 잠시 자리를 피해 행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정답은요? 5번 안전을 위해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입니다. 지금 목욕 도중에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네요. 막 소리 지르고 또 이렇게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 대상자의 안전도 중요합니다. 목욕을 할 때는 옷을 벗고 있는 상태인데다가 또 물이 많죠. 또 비누질을 했기 때문에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대상자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상황에서 기저귀 안으로 손을 자주 넣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기저귀를 꽉 조여준다. 2번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 3번 화장실로 데려가 변기에 앉힌다. 4번 상하의가 붙은 옷을 입힌다. 5번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므로 그냥 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2번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한다입니다.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다 손을 넣으신다는 거는 회음부 쪽이 가렵거나 발진 있거나 습하거나 불편해서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음부다 하면 회음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생식기가 있는 쪽이죠. 음부의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38번 치매 대상자가 입맛이 없다면서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식욕 촉진제를 준다. 2번 음식을 먹을 때까지 치우지 않는다. 3번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4번 식사할 때까지 옆에서 기다린다. 5번 음식을 강제로 떠먹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평소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입니다. 지금 입맛이 없는 경우입니다.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거부하실 때는 좋아하시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면은 칼로리가 높은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39번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갑자기 요양보호사의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 대처 방법은 1번 화를 내며 목욕을 중단한다. 2번 시설장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 4번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알리지 않는다. 5번 치매라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며 넘어간다. 정답은요? 3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한다입니다. 지금 시설에서 목욕 서비스 하던 중에 우리의 이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부적절한 성적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는 가족에게 알린다 혹은 시설장님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호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화를 낸다든지 어떤 피해 보상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내용보다는 지금 대상자라 해도 가족에게는 조금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을 하는 것이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가 거실에 선 채 대변을 보았다. 대상자의 딸이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걱정이에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씻긴 후 기저귀를 채운다. 2번 재가 서비스가 어려우므로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 3번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자녀에게 설명한다. 4번 증상이 심해지므로 서비스료를 추가로 받는다. 5번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안심시킨다. 정답은요? 3번 치매의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자녀에게 설명한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치매가 나타나시면 본인이 대소변을 잘 못 가리시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이제 어르신이 일부러 대변을 보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오는 이런 뇌 퇴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자녀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거고요. 1번처럼 대상자를 씻기는 건 잘 해주셨습니다만 이렇게 대변을 본다 해서 바로 기저귀를 채우거나 하지 않죠. 자, 2번과 같이 제가 서비스가 어려우니까 시설에 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어르신이 가급적이면 집에 오래 생활하시는 것이 어르신의 심리적인 안정이나
어르신의 노후를 위해서도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설 입소를 권유한다는 것은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처럼 이렇게 증상이 심해졌네요. 서비스료를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내용이네요. 자, 그렇다고 5번처럼 이렇게 피상적으로 좋아지실 거예요. 안심시키는 건 또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이렇게 치매는 일관적인 이 인지가 떨어져 있고 이런 행동 양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좋아질 거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맞는 내용도 아니거니와 이러한 내용은 어르신의 상황에서 지금 맞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41번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 대상자의 몸 여러 군데에 멍들고 상처난 자국이 발견되었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준다. 2번 개인적인 이름으로 모른 척한다. 3번 함께 사는 가족에게 연락하여 대상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 5번 시설에 입소할 것을 권유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입니다. 지금 방문 목욕 서비스 하던 중에 대상자의 몸을 보았는데 목욕하다가 어르신 몸을 잘 관찰해 주셔야 되죠. 근데 참 어르신이 몸에 멍이 들고 상처가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의심이 되는 경우죠. 이렇게 이 어르신에게 폭행을 가했다든지 이렇게 신체적인 손상을 가한 내용을 우리가 본 건 아니지만 이건 의심되는 상황이죠. 의심되는 상황일지라 하더라도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어디다 신고를 하나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자, 우리는 누굴 보호해야 돼요? 노인이요. 노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42번 만성기관지염으로 기도가 좁아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차가운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2번 탈취제를 사용하여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3번 습도를 높게 해준다. 4번 전염성이 강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5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하여 가래를 배출하도록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하여 가래를 배출하도록 하게 한다입니다. 자, 기관지염입니다. 기도가 좁아졌네요.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겠죠. 자, 이 그림 잠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는 곳이 기관입니다. 기관. 자, 이 기관은 이제 여기 위에 얼굴이 있는 거죠. 자, 얼굴이 이렇게 위쪽에 상단에 얼굴이 있고 그리고 목이 꿀꺽하고 넘어가는 쪽에 앞쪽에 바로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을 지나면 이렇게 기관지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기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지가 정상적인 경우는 이 왼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숨쉬기 편하도록 공기가 여기 이렇게 통하는 이 부분이 아주 깨끗하네요. 지금 공기 순환이 잘 되겠어요. 그래서 공기 다니는 길을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보니까 기관지염이신 분들은요. 어머, 기관지에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염증이 어머나 여기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나오네요. 기관지 좁아지고 그러면 숨쉬기가 힘들겠네요. 그래서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지고 점액이 뭐 어떤 이제 객담들이 많이 차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심호흡을 하고 기침을 해서 가래를 배출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내용은 이러한 염증이다 그러면 내 몸의 백혈구와 뭐 어떤 이제 세균들이 쌓여서 남은 사체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염증은 배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배출하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드셔주시는 게 좋은데요. 따뜻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좋은데요. 1번처럼 이렇게 차가운 물을 드시면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 되고 2번처럼 탈취제 사용하시면 화학 성분이라서 더 기도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처럼 너무 높게 해주시는 것도 안 됩니다. 습도는 적정 습도가 40에서 60% 이렇게 유지해 주셔야 돼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만성기관지염은 전염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네, 본인이 염증 반응 때문에 기도가 좁아진 거지 이렇게 전염성이 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마스크 착용하는 것은 잘 해주셨고요.
43번 욕창의 초기 단계로 피부에 붉게 변한 부위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2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 3번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킨다. 4번 미지근한 물로 닦은 후 파우더를 뿌려준다. 5번 의자에서는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하고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입니다. 욕창의 초기 단계는 지금 여기 그림 보시면 1단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표피층에만 이렇게 색깔이 변한 걸로 보시면 돼요. 피부가 핑크빛이나 붉게 혹은 푸르게 변한 것입니다. 이때 이제 초기 단계인데요. 이때는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찜질을 하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는 여기는 해주시면 안 되고, 이 주변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선형으로 주변은 마사지 해주셔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체위 변경 해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5번처럼 의자에서 이렇게 2시간 아니고요. 1시간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1번은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피부 보호를 위해 가습기를 틀어준다. 여기 너무 습하시면 오히려 욕창이 짓물러집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3번처럼 아침 저녁으로 비누 샤워를 시켜주시면 비누 때문에 또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자, 4번처럼 미지근한 물 괜찮죠. 그렇지만 파우더를 사용해 주시면 땀구멍이 막힙니다. 그리고 파우더에 이제 발암물질도 있고 여러 화학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파우더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44번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흥분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울 때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 2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그냥 둔다. 3번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본다. 4번 다른 대상자들 앞에서 야단을 친다. 5번 진정제를 투약하여 잠을 재운다. 정답은요? 1번 방을 밝고 따뜻하게 해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늦은 밤에 이렇게 흥분하고 소리 지르고 난동을 피웁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선망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방을 좀 밝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 그러느냐? 이 방이 어두우면은 헛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벼운 선망 같은 경우는 따뜻하게 해주시면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심한 경우 같은 경우는 빨리 보고를 해주셔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45번 밤에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대상자의 잘못된 생활 습관은 1번 침실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2번 낮 시간에 산책이나 운동을 하게 한다. 3번 저녁 운동 후 시원한 녹차를 마신다. 4번 낮잠을 자지 않는다. 5번 매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저녁 운동 후 시원한 녹차를 마신다입니다. 지금 밤에 잠 못 주무시는 이 대상자가 어떤 잘못된 생활 습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저녁 운동하고 나서 시원한 녹차를 드시면 녹차에 녹차 카테킨, 카페인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각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죠. 자, 그래서 이 카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수면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나머지는 너무 잘해주셨고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46번 올바른 약물 복용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술을 먹었어도 약은 꼭 챙겨 먹는다. 2번 효과가 없을 때에는 정해진 양보다 많이 먹는다. 3번 삼키기 힘든 알약은 쪼개서 복용한다. 4번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된다. 5번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전 처방전을 보여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5번 다른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이전 처방전을 보여준다입니다. 너무 잘 골라주셨고요. 자, 1번처럼 술을 드셨는데 약을 꼭 챙겨 드시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처럼 효과가 없을 때 더 많이 드시면 이걸 이제 남용이라고 하시죠. 약물 남용, 약물 오용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에게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정해진 양을 드시고 효과가 없을 땐 의사를 반드시 찾아가셔서 다시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자, 3번처럼 삼키기 힘든 알약은요. 쪼개서 복용하면 좋죠. 그렇지만 어떤 약은 되고 어떤 약은 안 됩니다. 어떤 약이 될까요? 이렇게 가운데 분할선이 있는 약은 쪼개도 된다.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4번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데요. 비처방약은 의사와 상의 없이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 비처방약이라 할지라도 어떤 약이 비처방약일까요? 우리가 흔하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소화제, 진통제, 파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약물들 의사와 상의 없이 드시다가 약이 과용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중복 처방이 또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 타이레놀이라고 아실 건데요. 해열 진통제 대표적인 약물이죠. 약국에서도 팝니다. 편의점에서도 팔죠. 병원에 진료를 가면은 의사가 보통 이제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잖아요. 아파서 가는 경우는 보통 이제 통증을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진통제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감기가 심해서 몸살기도 있어요. 그랬더니 타이레놀 하루에 3알 정도 처방 기본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사서 먹을 수 있는 이 타이레놀이 하루에 6알 이상 들어가게 되면 간에 독성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약물 중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비처방약이라 할지라도 의사와 상의 없이는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2번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린다. 3번 대상자의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한다. 4번 사례가 들리면 침대 머리를 최대한 올려준다. 5번 식후 오른쪽 뺨 부위에 음식물이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요.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입니다.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식사 도울 때는 건강한 쪽을 밑으로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마비 측은 어떻게 합니까? 쿠션으로 혹은 베개로 지지해준다. 요 내용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고요. 자, 2번처럼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얼굴을 왼쪽으로 돌리나요? 지금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기 때문에 만약에 반드시 누운 상태였다 그러면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려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대상자의 오른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쪽. 그럼 어느 쪽이에요? 왼쪽입니다. 자, 4번처럼 사례가 들리면 어떻게 해주나요? 이 들리기 전에 머리를 좀 올려주셨어야 되고요. 사례가 일단 들렸다 그러면 일단 기침을 유도합니다. 큰 기침 뱉어내세요 하고 안 됐을 때 이제 복부 밀어내기라고 하는 하임리히법을 써주셔야 되겠죠. 네, 요것은 응급할 때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 복부 밀어내기를 사용을 해서 어르신의 이제 기도내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물질들을 빼주셔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처럼 식후에는 오른쪽 뺨 부위에 남아있는 음식물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요. 마비 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이죠. 네,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48번 경관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대상자의 침상머리를 올린다. 3번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 높이와 같은 위치에 건다. 4번 영양액이 새거나 역류하면 즉시 제거한다. 5번 영양액 주머니는 하루에 한 번 깨끗이 씻어 말린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올린다입니다. 경관영양 대상자는 관을 통해서 영양을 드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영양액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에 영양액이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양액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 코를 통해서 위장으로 간다 해서 이러한 관을 비위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쭉 내려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코를 통해서 어디까지요? 위장까지.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이럴 때 지금 대상자처럼 이렇게 침상을 쭉 이렇게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상자 이 위장에 있는 영양액이 역류할 수가 있고 이렇게 위장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냥 반듯하게 누워서 하시면
이게 다 위로 이렇게 역류가 됩니다. 콧구멍으로나 아니면 입으로 이렇게 구토하거나 역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침상머리를 올리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영양액을 뜨겁게? 네, 뜨거우면은 이 위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장이 갑자기 깜짝 놀랍니다. 화상도 입고요. 그래서 따뜻하게 요거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실온도 가능합니다. 자, 영양액 주머니는 대상자의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똑똑똑똑 떨어지죠. 자, 4번처럼 이렇게 영양액이 새거나 역류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역류했다. 그런 경우는 위에서 이렇게 거꾸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빨리 보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거하면 안 되죠. 이걸 제거하는 거 혹은 삽입하는 거 우리들이 하는 거 아니고요. 자, 간호사님께서 도와주실 부분이라 요 제거하는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다 기억해 주시고, 영양액 주머니 이제 씻을 건데 하루에 한 번만 씻으면 내 밥그릇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먹고 한 번 씻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매번 씻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설거지 매번 하듯이 하는 겁니다. 49번 대상자의 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삼키기 어려운 알약은 갈아서 먹인다. 2번 약을 먹인 후 물은 조금만 준다. 3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 4번 알약이 많은 경우에도 한 번에 먹인다. 5번 남은 알약은 다른 병에 넣어 냉장 보관한다. 정답은요. 3번 약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대상자는 직접 입안에 넣어준다입니다. 네, 약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파킨슨이나 수전증이나 또 이렇게 주의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약을 잘 못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어르신 입안에 직접 넣어주면 되고요. 양이 많은 경우는 두세 번에 나눠서 이렇게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입니다. 50번 안연고를 투여할 때 넣는 위치와 방향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쪽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번 위쪽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3번 아래쪽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4번 아래쪽 결막낭 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5번 동공 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아래쪽 결막낭 위 안쪽에서 바깥쪽입니다. 자, 안연고입니다. 눈에다 넣는 것은 안약 아니면 안연고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안연고는 이렇게 연고 타입으로 돼서요. 쭉 짜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넣을 때는 자, 위치는 동일합니다. 아래쪽 결막낭 하안검이라고도 하고요. 아랫 눈꺼풀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랫 눈꺼풀은 어딘가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렇게 주머니처럼 생겨져 있는 이 부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넣으실 때는 여기 이제 처음에 입구에서 여기서 이렇게 처음에 좀 흘러나오거든요. 요거는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도 닦아주시고, 다 이제 연고를 바르잖아요. 그러고 나면 또 흘러나옵니다. 여기도 역시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주시고, 자, 눈 옆으로 이렇게 또 흘러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줍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눈은 거의 점막이고 그리고 촉촉해야 되기 때문에 마른 걸로 해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눈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멸균솜으로 닦아준다. 이 내용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1번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낙상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의 문턱을 낮추어준다. 2번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깔개를 깔아준다.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도록 한다. 5번 이동변기를 가져다 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 변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여 필요시 잡도록 한다입니다. 혼자서 걸을 수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낙상이 일어나기가 또 쉽습니다. 그래서 이 낙상 위험은 줄여주는 것 항상 시험에 나오죠.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변기 옆에 안전손잡이 해주시면 일어나실 때나 앉으실 때 요걸 잡고 앉았다가 일 보시고 일어나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자, 1번은 왜 틀렸나요? 또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문턱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없앤다입니다. 자, 2번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돕는다 아니고요. 도울 때는 대상자의 독립성을 좀 유지시켜주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서 돕는다. 네,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이죠. 자, 3번 같은 경우에 작은 깔개 요것 함정입니다. 작은 깔개 아니고요. 미끄럼 방지 매트리스 그거 기억해 주셔야 하고, 5번처럼 혼자 걸을 수 있는데 이동변기를 갖다 주나요? 안 됩니다. 이동변기는 화장실까지 못 가시는 분들에게 사용하는 것이 이동변기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갈 수 있으면 화장실까지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52번 대상자가 변이가 있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침상에서 실수를 하였다. 대처 방법은 1번 변이를 숨기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2번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 3번 기저귀를 채워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4번 식사량과 섬유질 섭취를 줄인다. 5번 실수하지 않도록 수시로 변기를 대준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2번 배변 간격을 파악하여 변기를 대준다입니다. 지금 변이라고 하면 화장실 가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네. 그것도 이제 큰일입니다. 자, 큰 걸 보고 싶네 이런 건데요. 자, 이건 대변 보고 싶은데 실수를 했어요. 변이가 있는데. 자, 이럴 때는 보통 배변 간격을 알거든요.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다 보면 어르신이 보통 아침에 보신다든지 아니면 점심때 아니면 저녁 이렇게 딱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격을 좀 파악해서 변기를 대어주시는 게 가장 적합한 답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3번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한 대상자의 배뇨를 돕는 방법은 1번 이동변기를 사용한다. 2번 휠체어로 화장실에 데려간다. 3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한다. 4번 간이변기를 대준다. 5번 기저귀를 채워준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간이변기를 대준다입니다. 자,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요. 침상에서 배뇨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침상에서 배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이변기입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게 간이변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간이변기가 가장 적당한 거고요. 자, 간이변기를 쓰지 않는 경우 이동변기도 있고 화장실에 가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동변기 같은 경우는 어떤 때 쓰느냐,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침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경우. 이때는 이동변기 써주시고요. 또 걸어갈 수 있는 경우는 화장실로 갑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이변기, 이동변기, 화장실 사용하시는 분들의 각각의 케이스들을 알고 계셔서 반드시 적용을 잘 해주셔야 되겠네요. 시험에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이변기랑 이동변기가 뭐가 뭔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간이변기는 침상에서 보는 거, 이동변기는 침대 옆에다 놓고 보는 거, 그렇게 두 가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54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침대 머리를 올려준다. 4번 변기를 따뜻한 물로 데워놓는다. 5번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 정답은요.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입니다. 침상 배설을 도울 때 자, 대상자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무턱대고 스크린부터 치시는 것도 아니고 침대 머리 올려주는 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다 틀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상 배설 돕는 방법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뭐냐 이걸 고르는 거죠. 지금 대상자가 지금 침상 배설 하실 분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차근차근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5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우선 살펴보아야 할 것은
1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 2번 소변의 색깔을 확인한다. 3번 수분 섭취량을 확인한다. 4번 허리 통증이 있는지 확인한다. 5번 소변 주머니가 새는지 확인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1번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은 24시간 동안 계속 소변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죠. 도뇨관하고 소변주머니하고의 이 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줄이 혹은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불 밑에다가 이렇게 다리 밑에 접혀져 있거나 꼬여 있거나 눌리거나 하면은 잘 안 나갑니다. 잘 안 내려가면 방광에 소변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랫배가 지금 소변 못 보시기 때문에 굉장히 이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꽉 찬 듯한 느낌을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을 한참 못 가면 아랫배가 아프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겠죠. 56번 침대에 누워있는 대상자의 입안을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춰준다. 2번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블러쉬로 닦아준다. 3번 혀 안쪽과 목젖 안까지 깊숙이 닦는다. 4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5번 건조해지지 않도록 입 주변에 물기를 닦지 않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4번 윗니와 잇몸을 닦은 후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입니다. 자, 입안 닦아내기는요. 어떤 분에게 적용을 할까요? 입안 닦아내기는 치아가 없거나 연해장애가 있거나 혹은 의식이 없는 분, 또 사례가 잘 들리시는 분들은 입을 깨끗이 닦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닦아드리는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이를 닦을 때는 노래가 있잖아요. 윗니, 아래이, 딱, 자, 그것만 아셔도 이거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윗니는 어디예요? 위에 있는 입니다. 윗니, 잇몸. 보통 순서는요, 잇몸에서 윗니로 가고, 아랫잇몸에서 이로 가죠. 네. 순서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어쨌든 윗니나 잇몸 쪽이 먼저다. 그 다음에 아래쪽 잇몸, 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자, 여기 옳은 것은 4번이고요. 틀린 건 왜 틀렸나 보겠습니다. 똑바로 누운 자세 안 됩니다. 네, 입안을 닦아내실 때는 스펀지 블러쉬에 이렇게 이렇게 생겨져 있는 이제 블러쉬가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물을 묻혀가지고요. 그리고 입안을 깨끗이 닦아주시는데 이렇게 물기가 있는 게 들어가게 되면 혹시 흡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상체를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고 2번처럼 이렇게 마른 일회용 스펀지 블러쉬가 아니라요. 이렇게 적셔야 됩니다.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 혀는 닦아주셔도 되는데 목젖 안까지 이렇게 깊숙이 닦지는 않습니다. 외약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네. 자, 5번처럼 입 주변은 정말 건조하시긴 한데요. 입 주변의 물기는 닦습니다. 그 대신 입술에다가 이제 입술 보호제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57번 상반신 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머리 감길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베개를 치우고 침대 모서리에 어깨가 오도록 한다. 2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4번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한 후 자연 건조시킨다. 5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마무리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목욕 담요를 덮고 이불은 허리까지 접어내린다입니다. 지금 상반신 마비 대상자이기 때문에 침상에서 머리를 감겨주시네요. 그럴 때는 목욕 담요 당연히 덮어주셔야 되고 목욕 담요를 덮은 다음에 이렇게 덮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불을 이렇게 허리 밑에까지 접어 내리셔야 이불이 젖지 않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거 잘 해주셨고요. 자, 1번은 왜 틀렸나 볼까요? 베개를 치우고 네, 잘 해주셨죠. 침대 모서리 어깨가 아니라 머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처럼 샴푸 묻혀서 손톱으로 하면은 네, 아파요. 머리 두피가 손상되죠. 그래서 손 끝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4번은 왜 틀렸어요? 자연 건조시키지 않습니다.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제거하는 건 잘 해주셨고요.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뽀송뽀송하게 말려주셔야 됩니다. 자, 5번은 왜 틀렸을까요? 린스를 한 후 찬물로 마무리하면요 추워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58번 대상자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발을 담근 후 씻는다. 2번 무좀이 있는 발은 젖은 수건으로 감싸둔다. 3번 발톱이 살 안쪽으로 심하게 파고들었을 때는 연고를 발라준다. 4번 발톱을 둥근 모양으로 자른다. 5번 발을 씻기 전에 발톱을 자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따뜻한 물에 10에서 15분간 발을 담근 후 씻는다입니다. 지금 순환을 좀 증진시켜주기 위해서는요. 발을 이렇게 따뜻한 물에 담가 놓으시면 사실 이제 말초혈관의 저항성이 증가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할 수가 있고 말초혈관의 저항성이 조금 적어지죠. 그래서 순환이 잘 된다는 거죠. 따뜻한 물에 또 담가 놓으시면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발 관리 잘 하시는 거고요. 자, 무좀 있는 발을 젖은 수건으로 감싸두시면 더 악화가 되죠. 자, 3번 같이 발톱이 살 안쪽으로 파고드는 이런 내성 발톱인 경우는 연고가 아니고 지금 일단 보고를 해주셔서 증상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고해준다 그걸로 해주셔야 되고요. 4번처럼 발톱 모양 많이 나오는데요. 일자로 잘라준다 기억해 주시고요. 5번 발 씻기 전에 발톱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근 다음에 발을 씻고 나서 발톱을 잘라주셔야 부드럽게 잘 잘려지죠. 부드럽게 깎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발톱이 연세 드시면 두꺼워지거든요. 피부는 얇아지는데 그거에 반해 발톱, 손톱이 두꺼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충분히 따뜻하게 해서 불린 상태로 해서 잘라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59번 혼자서 세수를 할 수 없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곱이 있는 눈부터 먼저 닦는다. 2번 혀에 낀 백태는 알코올로 닦는다. 2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깎아준다. 4번 뺨, 눈, 코, 입 순으로 닦는다. 5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기지를 제거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깎아준다. 코 밖으로 나와 있는 거는 깎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왜 틀렸나 볼까요? 1번은요. 눈곱 있는 눈은 아니고요. 눈곱이 없는 깨끗한 눈부터 먼저 닦아주셔야 돼요. 2번은요. 혀에 낀 백태 자 알코올로 닦아주시는 거일까요? 자 알코올은요. 우리 점막에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가 있거나 점막이나 욕창 이런 것에는 절대로 알코올을 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입안에 이렇게 백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백태는 굳이 안 닦아내셔도 괜찮습니다. 자 4번처럼 이 얼굴에 세수하는 순서가 있는데요. 자 눈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눈, 코, 볼, 입, 주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은 깨끗한 쪽부터 눈, 자 그다음 코, 볼, 입 이렇게 요 방향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순서가 눈, 코, 뺨, 입, 그 다음에 이마, 귀, 목 이렇게 여기 먼저 앞에 끝나고요. 이마, 귀, 목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좀 알고 계셔야 얼굴 세수하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또 밑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굴 순서 먼저 기억을 해주세요. 눈, 코, 뺨, 입, 이마, 귀, 목 이렇게 기억을 해줍니다. 자 5번은요. 면봉으로 귀 안쪽의 기지는 제거하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귀지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제거하는 게 안전하고요. 우리는 바깥쪽에 물기는 닦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60번 고혈압 있는 편마비 대상자의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 몸통, 회음부, 다리순으로 씻는다. 2번 욕조의 중앙에 대상자를 앉힌다. 3번 욕조에 20에서 30분 앉아있게 한다. 4번 혈압이 높을 때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 5번 목욕 후 대소변을 보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혈압이 높을 때에는 목욕을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고혈압이 있는 대상자인데요. 편마비 있는 대상자는 이제 목욕을 할 때 이렇게 욕조에 들어가실 때 어느 쪽이 먼저 들어갈까요? 건강한 쪽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먼저 나올까요? 건강한 쪽입니다.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먼저 나온다 기억해 주시고
자, 목욕할 때 순서는요. 다리 먼저 합니다.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이렇게 순으로 씻고, 그리고 2번처럼 이제 욕조의 중앙에다가 대상자를 앉히면 기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등을 반드시 여기 욕조 뒤편에 이렇게 등을 기대고 앉으실 수 있게 해주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요 욕조 밑에다가 미끄럼 방지 매트리스 깔아주시면 너무 좋겠죠. 3번 보시면 욕조에 20-30분 앉아 계시면 이제 실신을 하실 수가 있어요.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질어질하고. 그래서 한 5분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보거든요. 5분 정도 앉아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목욕 후에 대소변 보게 하는 게 아니라요. 목욕 전에 모든 일을 보시고 물소리가 나고 하면은 막 요일을 느끼고 변이를 느끼실 수 있으니까 목욕 전에 이렇게 대소변을 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61번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키는 방법은 1, 2, 3, 4, 5 정답은요? 3번입니다. 요양보호사님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면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 일으킬 때는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것보다는요. 무릎을 구부리는 게 좋고요. 그래서 3번 또 4번, 5번이 더 가까운데 4번은 다리가 지금 딱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고 그럼 5번이랑 3번 둘 중에 하나인데 3번 보면 이렇게 다리 간격이 좀 어느 정도 어깨 넓이로 벌려져 있기 때문에 좋고 5번도 잘 해주셨어요. 3번은 이렇게 대상자에 가까이 잘 가셨는데 5번 보시면 허리를 너무 이렇게 앞으로 숙이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허리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게 여기서는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이제 3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하나씩 다 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침대의 오른쪽으로 쏠려 있을 때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번 침대의 오른쪽에 서서 이동시킨다. 2번 대상자의 두 팔을 몸통 옆에 가지런히 붙인다. 3번 상반신은 두 손으로 머리와 목을 받쳐서 이동시킨다. 4번 상반신을 먼저 이동시킨 후 하반신을 이동시킨다. 5번 하반신은 두 손으로 무릎 밑을 받쳐서 이동시킨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상반신을 먼저 이동시킨 후 하반신을 이동시킨다입니다.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을 때는 지금 어르신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네요. 네, 빨리 옮겨드려야겠죠. 지금 이런 경우는 제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난간을 빨리 올려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어르신 옮길 때는 한꺼번에 쭉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상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체를 옮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상반신 먼저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하반신 이동시킨다. 그래서 중앙으로 이동 잘 시켜주셔야 되겠죠. 63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체위 변경 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자세로 옳은 것은 1.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 2.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3.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4.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기 5.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침대 위에서 일어나 앉기입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편마비가 오른쪽이네요. 그럼 체크를 항상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이 불편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에서 일어나 앉기를 도와주면 됩니까? 건강한 쪽에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건강한 쪽에서 건강한 손을 짚고 일어나시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자 1번 한번 볼까요?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이동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뒤에서 하진 않습니다. 네, 우리 요양보사님 앞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2번은요. 이렇게 시트로 쭉 잡아당기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오른쪽이 불편하시죠?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건강한 쪽 팔로 여기 침대 머리를 잡으라고 하고 우리는 여기 불편한 쪽에서 어르신 여기 잡으시고요.
저는 어르신 여기 한쪽은 여기 침대 잡고 한쪽은 여기 대퇴부 쪽을 아래쪽을 지지해주면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시게 해야 됩니다. 자, 3번은 왜 틀렸어요? 어머, 어르신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웬일이에요? 지금 팔 빠지게 생겼습니다. 안 되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리에서 이렇게 밀어주거나 하진 않죠? 네, 설명드렸듯이 오른쪽이 편마비시기 때문에 자, 요 마비 있는 쪽으로 오시고 건강한 쪽 손으로 위에 이렇게 잡으시라고 하고 여기 대퇴부 아래쪽에 넣고 한쪽 손은 여기다 놓고요. 그리고서 딱 위로 올려드리게 되면 됩니다. 64번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누워있는 사지마비 대상자를 무리하게 앉히려고 할 때 골절되기 쉬운 부위는 1번 가, 2번 나, 3번 다, 4번 라, 5번 마. 정답은요? 2번 나입니다. 사지마비인 경우는 여기 이제 팔, 다리, 지금 사지를 다 못 쓰시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무리하게 이렇게 일어나 앉으면 여기 넙다리뼈가 골절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6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지팡이를 놓는 위치는 1, 2, 3, 4, 5. 정답은요? 4번. 네, 지팡이 놓는 위치는 건강한 쪽이고요. 자, 왼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잡으셨겠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여기가 앞이죠. 그래서 건강한 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새끼발가락 기준으로 앞으로 15, 옆으로 15. 그래서 정확한 지팡이를 놓는 위치가 여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죠. 66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이네요. 네, 너무 쉬운 문제죠? 지금 화살표가 가는 방향이고 이동할 때는 지금 이렇게 여기 턱이 있습니다. 그럴 땐 당연히 이 티핑 레버 잘 밟아주셨고 이렇게 나와 있는 티핑 레버 밟아주시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아주 수월하게 올라가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네요. 67번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바닥에 물기를 닦는다. 2번 즉시 침대로 이동시킨다. 3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4번 폭신하고 편안한 의자에 앉힌다. 5번 차가운 물을 먹인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입니다. 욕실에서 낙상한 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이후에 어디가 아프신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넘어지셨는지 경위를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럴 때 뭐 물기를 닦는다든지 이거 아무 의미가 없죠. 즉시 이동시키면 또 큰일 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푹신한 의자에 앉힌다. 이동을 안 시키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렇게 차가운 물을 드신다든지 하는 것도 지금 뭔가 물을 드시게 한다는 거는요. 어르신 놀래 있고 또 잘못하면 골절 입건했을 때 수술하거나 하면 금식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그걸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8번 야간 외출 시 대상자의 복장으로 바람직한 것은 1번 단추가 많은 하의를 입힌다. 2번 장식이 많은 상의를 입힌다. 3번 몸에 꽉 끼는 옷을 입힌다. 4번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 5번 신고 벗기 쉬운 슬리퍼를 신긴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밝은 색의 겉옷을 입힌다입니다. 여기에서의 지금 문제의 키워드는 야간 외출입니다. 밤에 외출할 때는 밝은 색을 입어서 어르신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혹시 사고에 또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69번 재가 대상자의 쾌적하고 청결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양변기 안의 물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2번 실내 청소는 마른 빗자루로 쓸어준다. 3번 난방은 국소 난방으로 한다. 4번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방향제를 뿌린다.
5번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옮기거나 처분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이네요. 양변기 안의 물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으면 아주 깨끗하게 잘 닦아집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고요. 70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파 꼼짝을 못하겠어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요양보호사 1번 연세가 많으시니 아픈 것은 당연하죠. 2번 진통제를 좀 드릴까요? 3번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4번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5번 옆집 어르신도 많이 아프신가 봐요. 기운 내세요.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네, 이게 정답이죠. 자, 우리 요양보호사님의 공감적 반응은 항상 어르신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도 그 내용을 저도 공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어르신이 아이고 다리가 너무 아파 그럼 아프시군요.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 내용 너무 좋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감적 반응은 어르신이 느끼는 걸 나도 공감해야 됩니다. 공감한 내용이 나오면 그걸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71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굳은 표정으로 차분하게 말한다. 2번 보청기의 입력은 낮게, 출력은 높게 한다. 3번 정보 제공 시간을 짧게 한다. 4번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 5번 대상자의 옆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4번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한다입니다. 노인성 난청은 잘 못 들으시는 거고요. 이 고막이 이제 퇴행이 되면서 점점 두꺼워지고 잘 못 듣게 되시는 거죠. 주로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음에서의 난청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는 중음이나 저음으로 대화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대화를 할 때 이렇게 난청이라 할지라도 정면에서 이야기하시는 게 좋고요.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번은 왜 틀렸을까요? 굳은 표정, 화났는 줄 압니다. 자, 부드러운 표정으로 해주시고요. 자, 이제 보청기의 입력과 출력 단자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입력, 즉 어르신의 귀에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아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고막에서 안쪽에 이제 안에 있는 뇌로 전달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전달을 할 때 밖에서부터 소리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오려면 입력이 커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 단자는 크게, 그 다음에 출력 단자는 낮게 반대로 해주시면 돼요. 입력은 높게, 크게, 그리고 출력은 작게, 낮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보 제공 시간은 짧게 해주시면 또 이해 못하죠. 자, 5번처럼 항상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정면에서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한다. 이 내용이 좋은 내용입니다. 자, 또 너무 시끄럽지 않은 곳에서 대화하는 게 좋겠죠. 72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그림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2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3번 매번 새로운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4번 복잡한 이야기로 다양한 자극을 준다. 5번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입니다. 지금 주의력 결핍이죠. 지금 이런 경우는 주의가 산만한 겁니다.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림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는 거는 이해력 장애 대상자고요. 매번 새로운 사물 같은 것은 사실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자, 그리고 또 복잡한 이런 게 나오면 어르신께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좋고요. 자, 그리고 5번처럼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는 게 아니라
알려줘야 됩니다. 이분은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어요. 굉장히 산만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73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색깔 있는 유리그릇에 담아 제공한다.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 3번 음식은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한다. 4번 TV를 켜서 즐겁게 식사하도록 한다. 5번 졸려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도록 한다. 정답은요? 2번 손잡이가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준다입니다. 치매 대상자분들은 내가 밥 먹고 있는지 뭐를 하는지 자꾸 이제 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약간 이제 손잡이도 좀 두툼하고 무게감이 있잖아요. 그럼 드시다가 까먹으시더라도 이게 숟가락이 점점 내려가겠죠. 무거우니까. 나 뭐 하고 있었지? 밥 먹고 있었지. 그러면서 다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기억해 주시고, 자, 1번처럼 유리그릇 위험하죠. 플라스틱 그릇이 좋습니다. 자, 3번처럼 한꺼번에 갈아서 제공하는 건, 네, 한꺼번에가 아니라 갈아서 제공하는 건 괜찮습니다. 말기 치매 대상자는 이렇게 씹는 것을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갈아서 드리는 거 괜찮은데 한꺼번에 이렇게 막 다 섞어가지고 하진 않죠. 네. 4번처럼 TV. 자, TV가 나오면 언제는 켜야 되지만 언제는 키면 안 됩니다. 그거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TV를 켜도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석양증후군일 때. 석양증후군인 경우는 이렇게 해가 지면서 어두워지면서 이상행동들이 나타나니까 그때는 좀 방에 불을 켜주고 TV도 켜주고 이렇게 해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식사를 할 때 TV를 켜시잖아요. 그러면 TV에 집중하게 됩니다. 식사를 잘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사할 때는 TV를 끈다. 또 숙면을 취해야 되는 경우에 밤에도 TV를 켜주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5번처럼 졸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졸린 경우는 식사를 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졸면서 드시면 막 살에 걸릴 수도 있고 제대로 드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졸려 하시면 드시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4번 3년 전 딸을 잃은 치매 대상자가 딸이 왜 이렇게 안 오지? 라고 반복적으로 물어볼 때 대처 방법은 1번 3년 전 딸이 사망했다고 사실대로 알려준다. 2번 내일은 올 거예요 라고 말한다. 3번 면회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한다. 4번 딸과의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 5번 모른 척하며 다른 일을 한다. 정답은요? 4번 딸과의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한다입니다. 딸을 기다리시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런 반복적인 대화나 행동이 나타났을 때는 주의를 환기시켜야 돼요. 그래서 딸과 행복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예전 일을 회상하시는 거 네, 좋겠네요.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75번 치매 대상자가 초조한 표정으로 집안을 배회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현관문을 열어둔다. 2번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3번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한다. 4번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5번 방 안에 혼자 있게 한다. 정답은요? 2번 주위에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입니다. 지금 배회하고 계신 경우에 배회라고 하면 지금 집안에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돌아다니시다가 뭔가 물건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는 거 잘하셨고요. 1번은요. 현관문 열어두시면 안 됩니다. 나갑니다. 닫아두셔야 되고요. 창문도 큰 창문 같은 경우 닫아두셔야 돼요. 자, 3번 집안의 조명을 어둡게 하면 깜깜하니까 어두워서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왜요? 자꾸 배회하시는 분인데 깜깜하게 하면 어둡게 하면 걸려 넘어집니다. 낙상이 일어납니다. 4번처럼 TV를 크게 틀어놓으면 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틀어놓는 경우는 이분이 어딘가에 포위되었다. 지금 뭐 전쟁이 났는데 막 두두두두두두 막 이렇게 총 쏘고 대포 쏘고 한다. 그래서 포위 이렇게 대포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위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틀어놓진 않습니다. 자, 5번처럼 방 안에 혼자 있게 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어주는 게 좋겠고 내가 어르신 돌볼 때 내 눈에서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6번 치매 대상자가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을 아들로 착각하여 나가려고 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에 가둔다. 2번 다른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3번 밖을 보지 못하도록 커튼을 친다. 4번 귓속말로 아들이 아니라고 말한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이죠.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부른다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킨다. 즉, 이 내용은요,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준다입니다. 자, 그래야 아들이 지금 이 창밖에 자꾸 지나간다고 하는데 또 나가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밖에 못 나가게 방에 가둔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이런 단호하게라는 말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이 나타났을 때만 단호하게 요걸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자, 3번처럼 그렇다고 이제 밖을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커튼 치시는 것도 안 되죠. 자, 4번처럼 귓속말로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 네, 귓속말로 얘기해도 어르신 네, 어떤 부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좋겠어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노래를 함께 불러주는 거죠. 주의를 환기시켜주고 어르신 우리 노래 함께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다른 거 다 잊으시고 막 열심히 또 노래 부르세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77번 대상자가 음식을 먹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호소를 한다.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육안으로 보일 때 올바른 응급처치는 1번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 2번 손을 넣어 빼낸다. 3번 의자에 앉히고 등을 두드린다. 4번 인공호흡을 한다. 5번 물과 함께 삼키도록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1번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입니다. 음식 드시는 도중에 갑자기 숨이 막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목 안에 이물질이 걸려 눈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요 그림 보시면 목을 이렇게 잡고 있죠. 질식이 나타났네요. 목에 뭔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걸려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식이 나타났을 때는 어떤 자세가 나타나느냐? 지금 목을 조르는 듯한 이런 자세를 하고요. 갑자기 기침하고 괴로워하고 또 숨을 쉴 때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자, 또 하나는 가슴 부위에 호흡 운동은 보이는데 공기의 흐름은 거의 적거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 어려운데요. 이분 여기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 폐에서는 안에서 자꾸 이제 숨을 쉬어야 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호흡 운동은 여기서는 보이는 거죠. 이 위아래는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작 공기가 어디로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여기로요. 여기로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만 아래서만 이렇게 호흡 운동이 보인다는 거죠. 자, 그 내용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 대상자가 지금 입 안에 뭔가가 걸려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 내보내게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죠. 큰 기침을 하게 하여 뱉어내게 한다. 이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걸 뱉어내게 하면 좋은데 만약에 못 뱉어냈을 때는 복부 밀어내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 갈비뼈 밑에 명치라고 하는 곳이 있죠. 명치와 배꼽의 중간 여기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런 하임리법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78번 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의 창문을 연다. 2번 119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 3번 큰 불은 소화기로 진압한다. 4번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한다. 5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신속히 대피한다. 정답은요? 4번 연기가 많은 경우 기어서 이동한다입니다. 지금 시설에서 화재 발생했네요. 그러면 연기는 항상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 밑으로 내려오는데 뜨거운 공기 위에 유해 물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세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기어서 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배가 바닥에 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코하고 입은요. 젖은 수건으로 감싸고 그러고서 이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번 왜 틀렸을까요? 화재가 발생한 쪽의 창문은요. 발생했기 때문에 이쪽 창문은 닫아주셔야 되고 119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우리 시설에 계신 분들 다 뭐 질식사를 하든지 불에 탑니다. 그래 큰일 나죠. 그래서 빨리 대피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3번처럼 큰 불, 이런 큰 불이 났다 그럼 소화기로 진압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대피를 신속하게 해주셔야 된다 보고요. 자, 5번처럼 이제 엘리베이터가 나오면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와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화재가 발생했어요, 지진이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용하시지 않고 계단을 이용한다 기억해 주시고, 그럼 언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나요? 낙상 위험이 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봅니다. 79번, 대상자의 손목에 상처로 인한 출혈이 있을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번 손목을 심장 가까운 곳에 둔다, 2번 멸근거즈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 3번 손가락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한다, 4번 손목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는다, 5번 압박붕대로 손목을 꽉 조이게 감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2번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손목을 직접 압박한다입니다. 이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직접 압박법이 이 지혈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멸균거즈를 이용했네요. 너무 잘해주셨죠? 또 하나, 지금 위에 있는 1번의 그림처럼 이렇게 장갑을 끼고 압박해 주시면 더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압박이 되고 나면은 2번의 그림처럼 요 이제 압박 붕대로 감아 주시는데, 너무 꽉 조이게 감으면 순환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이 틀린 거고요. 자, 1번처럼 손목을 심장 가까운 곳에 두면 오히려 심장에서 박출을 하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되고요. 그러면 심장에서 먼 쪽으로, 특히나 멀면서도 위쪽이 좋습니다. 그래야 지혈이 잘 되고요. 자, 3번처럼 손가락으로 하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출혈 부위가 지금 이렇게 넓은데 여기 손가락을 누르면요, 화가 나죠. 네, 더 아픕니다. 그래서 손바닥으로 해주신다 기억하고요. 자, 4번처럼 이렇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시면, 지금 지혈을 먼저 해야 되는데 흐르는 물에 씻으면 오히려 더 출혈이 더 가중되죠. 그래서 안 되는 거네요. 2번으로 골라주셔야죠.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충격 후 즉시 해야 하는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가슴 압박을 한다, 3번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4번 턱을 위로 당겨 기도를 열어준다, 5번 심장 리듬 분석을 다시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자,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 시 심장 충격 필요합니다. 그러면 심장 제세동 해야 되죠. 심장 충격을 줍니다. 그리고 나면은 바로 가슴 압박을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하시는 거는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4단계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 전원을 켜고요. 그 다음에 패드를 붙이고, 그리고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자, 마지막 단계가 제세동인데요. 제세동을 시행하고 나면 바로 이 5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바로 단계가 5번째, 여기서 이제 심폐소생술을 바로 적용한다입니다. 심폐소생술. 자, 심폐소생술은 제일 먼저 뭐를 살리는 거예요? 심장. 그래서 가슴 압박. 그 다음에 폐를 살릴 건데, 이 폐를 살리기 전에는 인공호흡이죠. 그 전엔 바로 기도를 열어준 다음에, 기도를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주셔야 됩니다. 심폐소생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는데, 자동 심장 충격기는 일단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을 켜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가 패드를 붙이는데, 패드는 부착 위치가 있어요. 오른쪽 빗장뼈 아래, 그 다음에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 이렇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반드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장 리듬을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자에게서 반드시 떨어져야 되는 시기가 3번하고 4번 모두 물러나고 제세동 시행한다. 이때도 역시 대상자에게서 떨어져야 됩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겠네요. 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해서 모의고사 문제풀이 14회 진행해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혜영 강사였습니다.